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이삭빛 TV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석 시 활동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짧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어려우면 안 돼요. 네.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증상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질병이 뭘까요? 참 여성들이 폐경기 이후에 더욱 근심하고 걱정하는 질병입니다. 스트레스, 당뇨? 여성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큰일 나요. 그걸로 인해서 뼈 건강과 관련된 질병. 골다공증. 맞습니다. 네. 21세기가 됐는데 왜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오늘은 불치의 병이라고 알려진 골다공증의 치료법을 발명한 우리의 그 현장으로 한번 시인님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시인님, 네. 그분이 노벨 3관왕에 도전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시인님도 노벨에 관련돼서 지금 어떤 직책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영광스럽게도 노벨재단 이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서울에 있는 노벨 3관왕에 도전하고 있는 골다공증의 해결자. 네. 우리 그분을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삭빛 TV 방송을 진행하는 노상근 박사입니다. 네, 저는 이삭빛 시인입니다. 이삭빛 시인, 저희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에이펙셀 과학관에 와 있는데요. 네, 천연 나노 과학관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운데 모신 분을 잠깐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연 나노 기술을 개발한 칼슘의 왕, 에이펙셀 융복합 연구소 강대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 박사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 58 개띠라서 65세가 됐는데 친구들이나 또 저희 아내도 이 골다공증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진짜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고 주사제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더 강화되는 것이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노 기술을 이용한 획기적인 골다공증 치료제를 이게 건강 보조제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미국에는 일반 의약품으로 이렇게. 미국에는 일반 의약품이고 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시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개발된 지는 시간이 흘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찾은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획기적인 나노 기술을 이용한, 특히 천연 나노 기술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또 이미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인정된, 저는 첫 번째 타이틀로 이 교수님 99대 1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혹시 비밀을 압니까? 99대 1? 박사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이나 당뇨,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이제 노인성 이제 질환들은 치유나 치료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불치병으로 간주되어 오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한 번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게 이 뼈건강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한 번 나빠진 뼈를 다시 건강히 한다는 것이 진짜 가능합니까? 사실 지금까지 불가능했죠. 이게 불치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찾는 나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항공 우주 분야나 뭐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많이 적응 분야가 폭이 넓지만은 우선 가장 인류에게 건강을 다시 젊음으로 이렇게 되돌려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골다공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나온 것이 이제 칼슘막이라는 제품을 지금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99대 1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약을 복용했을 때 우리가 흡수하는 건 흡수율이라고 하죠. 또 흡수율이 있고 흡수된 것이 과연 우리의 생체 이용률이 있는데 이삭주님 생체 이용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또 박사님께. 그럼 그 99대 1의 비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흡수율과 일반 사람들이 생체이용률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소비자들은 흡수율이 높으니까 이 제품 좋은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기 쉽거든요. 이제 그러나 이제 생체 이용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약물이라든지 어떤 뭐 기능성이 있는 이제 식품 재료들이 어떤 이제 타켓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효과를 잘 나타내느냐, 효능이 잘 뛰어나느냐, 이제 이걸 이제 표준을 잡는 것이 생체 이용률입니다. 근데 99대 1이라는 비율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칼슘 제품이 이제 실질적으로 먹고 골밀도를 측정해 보면 마이너스로 계속 간다고 하니까 골밀도가 증가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이게 뭐 99% 이상 이제 효과가 생체 이용률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를 99대 1이다 이렇게 뭐 경쟁 자체가. 자, 이런 근거는 SCI를 근거로 한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겁니까? 논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굴지의 글로벌 기업하고 저희들 공식으로 임상했는 데이터 서도권이 나와 있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임상도 나와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삭주 씨님 칼슘을 기존 칼슘 보조제는 흡수가 됐다 하더라도 생체 이용률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천연 이 강대일 박사 에이펙셀이 개발한 이것은 99%가 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째 나노 기술이 뭐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그 말씀에 이제 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멸치를 칼슘 보충하기 위해서 멸치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멸치를 100마리 먹어도 우리 몸에 생체 이용이 되는 거는 한 마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마리를 먹었는데 한 마리밖에 안 된다. 생체 이용률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소장 구조가 소장의 유무관 구조가 이게 나노 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직경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어떤 제조 방식에서는 어떤 이제 생체 이용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나 글로벌 국가에서도 누구든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하면 성분을 파괴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그 양리성이 뛰어난 재료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그대로 약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효과를 정말 누릴 수 있을까? 그 꿈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인류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제 저희 에펙셀이 바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천연 나노 분쇄 장비를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잠깐요. 천연 분쇄 나노 장비. 예. 나노에 저도 그 많이 요즘은 나노 시대, 뭐 20세기는 마이크로 시대란 말로 알고 있는데 나노의 구체적인 단위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드리면 이제 킬로그램이나 그램은 이제 무게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리터나 밀리리터나 데시리터 이런 거는 부피를 나타냅니다. 그죠? 근데 나노도 그냥 나노가 아니고 뒤에 나노미터라고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고 미터라고 뒤에 M이 붙어 있어요. NM이라고. 나노미터. 예, NM. 예, M이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럼 나노메타라는 건 그럼 어느 정도냐? 그럼 1m를 1m를 1000분의 1로 쪼개는 거예요. 자, 1000분의 1로 쪼개면 그걸 1mm라고. 1mm. 그럼 1mm를 다시 또 1000분의 1로 또 쪼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1마이크로메타예요. 1마이크로. 아직까지는 나노가 아닙니다. 근데 1마이크로메타, 1mm를 다시 1000분의 1로 쪼갠 것을 다시 또 1000분의 1로 쪼갠 것이 1나노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엄청난 일이죠. 일반 우리가 볼 수 있는 광학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런 1미크론 이하
그 나노의 영역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볼 수도 없는 거고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고, 예, 그래서 1나노메타가 이제 원자하고 분자의 경계선상입니다. 예. 분자의 아래 단위가 원자인데 예. 그 경계선상이 경계선상이 그게 이제 1나노메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기술은 네. 1나노메타 분자와 원자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원자의 세계까지도 저희들 이제 입자를 쪼갤 수 있는 기술까지. 상상이 안 되는데. 상상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럼 담배 연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건 한번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잘 편의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 1m를 1000분 1로 쪼개서 1mm가 돼서 1mm를 다시 1000분 1로 쪼개서 1마이크로미터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1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 입자지 크기가 우리 담배 연기. 옛날에는 담배 연기를 고체냐 기체냐 질문했을 때 기체를 해야 맞다고 했어요. 옛날에 전자현미경들이 나오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담배 연기 입자가 고체냐 기체냐 했을 때 고체로 해야 그게 맞습니다. 기체가 아닙니까? 모양이 고체는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탄소 알갱이 이 전자현미경으로 전자현미로 들여다보면 1마이크로에서 10마이크로 정도 사이가 담배연기 한 입자인데 그 담배연기 입자조차도 나노 영역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미세한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어떤 걸 흡수해가지고 생체 이용률을 높이려면 장에서 흡수가 소화가 돼야 그 칼슘의 기능을 하는데 그것을 방금 말씀하신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근데 그 앞에 천연이 붙은 것은 나노에도 두 뭘까?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예. 그걸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건 천연 나노 기술로서 세계 유일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천연 나노 기술 외에 또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나노 있잖아요. 인공지능 예. 합성.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받은 방식으로 하고 탑다운 방식 이렇게 따지는데 용매 이제 유기용매나 이제 여러 가지 염산도 하나 용매거든요. 네.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재료를 넣어서 녹입니다. 예, 녹여서 다시 성장을 시켜서 입자를 키워나가는 이런 방식은 이제 합성나무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모든 미국이나 뭐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선진국이나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입자를 성장시키는 방식은 이제 이걸 합성나무 쪽이라고 그러고 천연 물질 있는 그대로 인삼이나 녹차나 전복이나 고등어라든지 등등 이런 천연 물질을 그대로 나노 입자로 성분 파괴하지 않고 나노 입자까지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은 전무후무하게 저희 엑셀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이런 게 합성의 개념이 아닌 천연이란 말은 그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예. 향이나 예를 들어 성질 예. 그걸 그대로 두고 그렇죠. 잘게 예. 분석만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생체력을 극대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처음 가졌습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요. 우리 이제 연구팀이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소장으로 이제 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팀이 정말 대단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어디에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녹차라든지 녹차는 녹차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죠? 네. 또 고유의 색상도 있고 또 이제 맛도 있고 인삼도 똑같아요. 이제 이런 걸 현재 가공 과정으로 뭐 열수 추출한다든지 뭐 당직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공 기술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성분들이 고유 성분도 많이 파괴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이런 기술을 개발하셔가지고 임상 실험은 어디서 했습니까? 임상 실험은 저희들 여러 군데서 많이 하는데 네. 특히 저희들 이제 독일에 임상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독일 동서의학병원이라고 독일 임상 전문병원이고 거기는 이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거든요. 이제 거기서 저희들 한 2년 동안 임상을 했는데 그 임상 자료가 만약 발표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의학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 그건 우리가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한번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에이펙셀의 천연 나노 기술이 유일한데 이 기술로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에 적용했을 때 우리 몸에 이게 과다량이 들어가서 혹시 세포에 뭐 축적된다든지 뭐 염색체, 염색체가 아니면 뭐 석회화 현상도 예.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뭐 염색체가 변형이 되지 않을까, 뭐 암은 유발되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가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무려 2년 동안
저희들이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부에다가 과제를 올려가지고 이걸 조사를 철저히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효능만 2.7배, 3.5배 이상 이렇게 뛰어나더라 하고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박사님 뼈 건강이 20대라고 했는데 네. 그걸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까? 골밀도 자료라 그러거든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원래 70이라고요. 70이세요? 예, 70인데 제 뼈 나이는 20대 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 이 칼슘 왕이라는 걸 드심으로써 네. 돌아갔습니까? 맞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저도 처음에 불치병인데 네, 한 25년 전에는 저도 골다공증 진입하는 그런 네.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뭐 제 자료를 보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80세 노인분도 계시는데 80세 노인분이 20년 전에 골다공증이 심각했는데 뭐 마이너스 3.86 정도 뭐 디스효과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지금 20대, 30대로 다시 와. 돌아오고 뭐 이런 자료도 다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트리트먼트 이펙트에서 처치의 효과군요. 이게 좀 4개 그림인데 한번 어떤 그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SCI 논문에 저희들 게재된 거고 랩 테스트를 해가지고 암컷 힌지를 젊은 암컷 힌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임상을 한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대단한 결과냐면 단순히 이제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는 그 질을 실험한 게 아니고 자궁암이 걸렸다고 이제 자궁암을 인위적으로 유발시켜서 양쪽 나팔관과 자궁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완전히 골다공증을 심화시켜 놓은 상태로 네 파트를 전부 똑같이 골다공증 심화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우유만 이렇게 못했습니다. 밀크 오미 되네요.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밀크도 플러스는 다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세종대학교에 식품공학과 거기 이제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이걸 이제 동물 실험 의뢰할 때 이분이 우유 박사예요. 그렇게 우유가 이제 사실 칼슘이 많죠.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우유를 베이스로 다 깔아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기를 원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우유만 계속 먹였는데 이제 개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뼈 건강에서 봤을 때. 잠깐요. 이게 지금 동물을 대상으로 네. 실험 결과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칼슘이 제일 많은 우유를 대표적으로 우유만을 먹었을 때 결국 그 증상의 효과가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컨벤셔널, 이게 전통적인 칼슘 일반 보조제. 그렇게 이제 뭐 굴 껍질이라든지 이제 굴 이제 뭐 계란 껍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칼슘 함량 높은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일반 분쇄해 가지고 뭐 밀가루 정도 입자 그렇게 곱게 해 가지고 이렇게 칼슘제를 만드는 지금 대부분의 현재 시중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잠깐요. 두 번째는 컨벤셔널 칼슘 서프리먼트,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관례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에 칼슘 보조제를 이렇게 대상하는데 이건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피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예, 피를 만드는데 제대로 이제 이게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셔져 가지고 이제 다 이제 가루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제대로 이제 뼈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골밀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거는 이제 이온화 칼슘인데 요즘에 상당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 칼슘제로 가지고는 이제 이게 골다공증을 개선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다 알려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흡수율을 높일까 하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온화 칼슘입니다. 근데 이온화 칼슘 같은 거는 이제 티스푼을 보면 이제 밀가루처럼 하얗게 바르잖아요. 물에 타서 이렇게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설탕이 마치 없듯이.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흡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이걸 먹으면 이제 효과가 극대화 되겠다고 이렇게 또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온화 칼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골밀도가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뼈도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나 자, 이것보다는 좀 낫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딱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자, 그리고 이제, 나눠요.
자, 이건 이제 저희가 개발한 한국칼슘왕, 예, 나노칼슘을 적용했는데, 자, 처음에 이 모양이었잖아요. 네. 이 모양이고, 또 중요한 거는, 20대든 30대든 젊은 여자들도 자궁암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궁암이 걸리고 나면요, 뼈가 급격하게 약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궁암이 아니더라도 골다공증은 불치병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근데 우리가 동물 실험은 자궁암을 유발시켜놓고 인위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칼슘이 흡수되나 안 되나, 생지형되나 안 되나, 이걸 실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자료다. 예. 그럼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우리 칼슘은 과연 이게 생지형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해봤더니 이제 완전히 다 정상에 돌아오는 거예요. 와, 예. 여기 보이네요. 예. 여기는 허술허술한데 여기 이제 70, 80대 이제 노안의 뼈가 이런 이미지라면 이제 여기 이제 20대 때가 가장 튼튼할 때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먹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20대부터 21살 때부터 매년 0.5%씩 뼈가 계속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대 되면은 이미 또 다이어트를 20대, 30대 많이 하다 보면 골다공증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아까 한국의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시점에 그냥 나이 먹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보조제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강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뼈도 건강해졌어. 그리고 이 뼈가 건강해지면은 이게 지금 칼슘하고 같은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이게 한국칼슘학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자, 이 제품을 보시면은 모방이 불가능하다는 광고가 있고 세계 최초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허락하는 겁니까? 이런 광고는 절대 쓸 수가 없고요. 원래는 과장 광고로 해서 못 하도록 시장처분 전 세계가 다 통제를 하는 광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식약처 광고 심의 마크입니다. 우리나라 시약처에서 이걸 허락했다는 얘기네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고 가장 강력하게 다루는 게 과대 광고입니다. 이 과대 광고를 못 쓰게 하는 우리나라 시약처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모방이 안 된다는 이 광고를 쓰게 하잖아요. 또 세계 최초란 광고. 이 세계 최초도 마저도 세계 최초가 맞아 보니까 그럼 세계 최초 광고를 제품 쓸 수 있느냐 못 쓰게 하는데 시약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일은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 후에 5년 후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 때문에 세계 최초로 광고를 못 쓰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이걸 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세계 최초로 모방할 수 없는 나노 기술을 이용한 천연 나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강대열 박사님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시작처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인증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 칼슘 왕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왕자 붙여놨다가 국무총리나 장관급 되면 안 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왕이라는 말을 자신있게 저희들이 벌써 20년이나 이렇게 붙여오고 사실은 2011년도에 베스트 테크놀로지라고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그림 이미지, 그죠? 이게 어떤 이미지 같아요? 이렇게 젊을 때 이제 뛰어다니다가 걸어 다니다가 지팡이 짚고, 그 다음에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겠죠. 그렇군요. 휠체어 타는 사람이 지팡이 짚다가 걷다가 달려간다. 자, 그 정령 자료가 저도 이미 다 전 세계 다 보도됐습니다. 이제 대한노인회 회장 이분이 이제 7, 80대에 벌써 60대 골다공증 심각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80대 이상 돼서 이제 저희 칼슘을 이제 권장했고 드시고 난 다음에 93세 때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저 뉴스에 나온 거 보시면은 이제 이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씩씩하게 93세인데. 와, 진짜 칼슘의 신이네요. 이렇게 해서 270개국의 아리랑 TV를 통해서 270개 다 보도가 된 자료입니다. 실제 방송이 된 자료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임상실험 필요 없게 살아있는 증명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그림이 21세기에 이렇게 바꿔집니다. 천연 나노의 시대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군요. 이것은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제가
이 자료인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상대 업체가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인 말을 못해요. 세계 현재 매출 1위 칼슘제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로서 근데 세계 최대 그냥 세계 최대 매출을 실적 가지고 있는 회사 인터넷 다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세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제약회사를 노킹해서 봤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자료들은 못 믿는다. 그래서 미국의 골다공증 전문병원에다가 이거 직접 한번 임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업체들이 했는 거고요. 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이제 상대 경쟁사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 실험을 할 때는 원래 동일한 조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제 자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칼슘 먹는 부분은 우리 에피셀 나노 칼슘만 먹는 제품들은 이제 이분들은 완전 골다공증 환자를 우리가 대상하게 됐어요. 아, 이게 심각한 네, 골다공증. 마이너스 2.5V가 골다공증인데 네. 우리는 골다공증 환자들을 대상하겠다. 그럼 미국 그 글로벌 회사의 칼슘제를 복용하는 거는 아직 골다공증 안 됐습니다. 마이너스 2.5V가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네. 골다공증 안 돼. 그냥 이제 골량 감소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대상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면 그 복용량은 어떻게 합니까? 복용량. 네. 그럼 우리는 하루에 최소 복용량, 칼슘 최소 복용량이면 한 800mg 정도 먹게. 그럼 이쪽 업체는 어느 정도 먹게 하느냐면 일 최대량을 먹게 해라. 그 1200mg. 아니, 그건 완전히 네. 경쟁이 안 되는 게임이네요. 그래서 자 이걸 우리가 프로토콜 짤 때 우리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 회사가 자존심 얼마나 구겨놨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세계 최고의 칼슘제가 3개월 동안 먹고 뼈가 나빠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한 번 노화 현상이 일어난 뼈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걸 회복이 안 된다. 회복. 그래서 아까 99대 1이라는 말을 그 표현한 거예요. 네. 근데 1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저희들 건 이렇게 상승해 와, 버렸죠. 정말.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병원 원장이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아, 이 서명이 예, 병원 원장이 서명을 했는데 네. 이 병원 원장이 이 서명한 거는 세계 최고의 칼슘제, 그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 이름 브랜드 제품이 먹고 뼈가 도로 나빠졌다는데 사인을 해준 거잖아요. 이거는 목숨 걸어놓고 해줄 수 있는 그죠, 문제예요. 그죠. 예, 세계 예. 최고의 최대, 그걸 와, 어마어마한 문제- 것을 무너뜨린 예. 최대, 와, 정말. 그래서 이런 결과 나오니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왜 잘 안 알려졌고, 우리 이런 네. 제품이 했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제한이 들어오죠. 어떻게 제한이 들었냐면 전 세계 판매 독점권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 세계 판매. 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제안한 거는 요거로 대한민국만 우리가 제외하고 우리는 할랄 제조 설비도 가지고 있고 GMP 설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인이 많이 깔려져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만 우리가 직접 제조해서 직접 판매하고 한국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 세계 국가는 이 회사에 다 독점권을 주겠다 했어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잠깐만요. 나 신님 이게 어마어마한 자료예요. 원래는 저도 나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박사과정에서 그 익스페리멘털 그룹이 있고 컨트롤 그룹이 있는데 지금 밸런스가 안 맞죠. 여기는 그죠.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네. 여기는 경계에서 있는 환자를 일반 중심으로 환자. 네. 또 약의 복용량도 이쪽은 세계 최소. 보통 우리가 칼슘의 그 일일 평균 네. 필요량이 체량. 800에서 1500으로 본다면 800 정도만 투여하고 네. 이쪽은 1200. 1200, 1500까지 투여를 했어. 그러니까요. 최대한. 근데 이것이 된 다음에 보니까 오히려 최소로 하고 중증 환자는 유의미한 이렇게 상승 효과, 인크리스가 되는데 반면에 아까 그 환자 상태도 좀 네. 양호했고 양도 더 많이 했던 데는 오히려 마이너스 0.11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그 나노, 천연 나노 기술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러면 재료는 뭡니까? 예. 굴껍질에 오이스터 시셀이라고 그러는데 굴껍질. 굴껍질은 저희들이 멸치를 재료로 할 수도 있고 예. 또 난각 칼슘이라 해가지고 그 계란 껍질을 가지고도 칼슘제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재료를 선택할 때 뭘 했느냐면
바다 굴껍질 나는 게 가장 엄청 보편적이다. 많이 알려졌고 세계적인 칼슘 제조 메이커들이 다 그렇게 막 굴껍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특수하게 전혀 다른 걸 하지 말고 적용 가능성이 높고 이해도가 높은 그래서 굴껍질을 선택한 거고요. 근데 이 기술이 미국보다 오히려 30년이 앞섰단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30년 전에 저희가 개발했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가 30년 앞서간다고 미국의 MIT 공대라든지 뭐 한양대 이제 전문 그 스카들이 입에서 항상 오래 30년 앞서간다고. 그런데 30년 지난 지금도 역시 30년. 어느 학교에 가니까 그 느티나무가 있는데 네. 그때도 보니까 500년이라고 써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에이펙셀에서 개발한 천연 나노 기술은 전 세계에 아까 우리 이상필 시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가 전기를 발명한 것처럼 참 한국은 그레이트 코리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에 와서 에이펙셀에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특히 주변 사람에게 아까 그 데이터도 분석된 것, 또 여러 가지 임상실험, 이런 결과를 볼 때, 또 우리 강 박사님 얼굴이 좀 70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멋있네. 전혀 네. 그 느낌이 안 들어요. 뼈 건강은 뭐 20대라고 한다니까, 저도 없다셨네. 그리고 NK 세포도 숫자가 엄청 높고요. 아, 그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면역 세포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칼슘을 먹게 되면 면역이 다시 잘못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피를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피를 만들어 새로운 피를 뼈가 튼튼해지면은 이거 노화된 뼈가 젊은 뼈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를 만들 때 새로운 피를 만들 때 이제 주기 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용골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면역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노벨 우리 한국 물리학상 의학상.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관왕에 도전하고 계시죠? 물리학상, 의학상, 화학상 저기 이제 보시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꼭 그 꿈이 이루길 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전주에서 이 칼슘왕 이게 직접 뵙겨왔는데 칼슘왕이란 말이 맞습니다. 시인님 오늘 보면서 방송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좀 아팠고 만약에 칼슘이나 이런 거에 꼭 먹어야 되겠다,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또 그냥 신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뼈에 정말 신이십니다. 신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국이 늙어가고 있는데요. 네. 65세 이상의 돌아가신 분들 중에 40% 정도는 넘어져가지고 맞아요. 골절 문제로 인해서 복합 증상이 오지 뭐 욕창이라든가 폐렴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칼슘왕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되고 또 오늘 진면목을 알게 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그 부작용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저희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식약처에서 다 2년간 이제 많은 이제 국제과들 이제 그걸 검증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혈액이 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다량으로 들어오는 칼슘은요 혈액이 다 배출해버립니다. 흡수가 다 배출하고 또 모자랄 때 문제입니다. 모자랄 칼슘이 때 부족할 때 뼈에서 칼슘을 녹여서 혈관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때가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제 혈중 칼슘 이온 농도라고 하는데 혈중 칼슘 이온 농도가 떨어지면은 칼슘 부족으로 떨어지면 내 뼈에서 칼슘을 혈관으로 훔쳐오잖아요. 그랬을 때 3배에서 항상 5배로 많이 훔쳐와요. 그리고 혈관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처럼 혈관 속에다 다 버립니다. 뼈에서 녹아나온 칼슘을. 그러니까 혈관 속에는 칼슘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칼슘 패러독스를 해가지고 칼슘이 부족한데 내 혈관 속에는 칼슘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2차 질병들이 오는데 이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라든지 암, 당뇨, 고혈압 이런 모든 이런 이제 노인성 질환들이 오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또 칼슘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칼슘은 나노칼슘은 체내에 들어가면은 과다량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배출해버립니다. 다행이네요. 배출된다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보통 저희가 상식으로 칼슘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비타민 D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거는 저희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실 이
논문을 낼 때 비타민 D3나 마그네슘이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들어갔는데 왜 이런 실험을 저희들 했느냐면 한 2007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이미 우리는 비타민 D3가 칼슘을 이동해주지 않는다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연방정부에서 36,000명을 임상했는데 왜 비타민 D3를 하고 그다음에 칼슘제를 이렇게 해서 계속 미국 정부가 노인들 이제 건강 정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는데 많은 정부 자금을 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골다공증 환자들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연골 마모로 인해 가지고 이런 환자들이 노인성 질환 환자들 왜 자꾸 불어날까? 그래서 거기 조사를 해본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됐네요. 근데 36,000명을 임상을 했는데 18,000명, 18,000명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가지고 비타민 D3, 칼슘, 마그네슘 전혀 복용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이쪽은 다 섞는 거예요. 칼슘하고 비타민 D3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죠? 똑같이 다. 메타 분석하니까 큰 차이가 없었단 아니, 말이에요. 똑같아요. 뭐 지금 현재 칼슘 왕이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들었는데 왜 들었냐면, 야, 비타민 D3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가 있지? 마그네슘은 왜 안 들어가 있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넣어놨는데, 이제 마그네슘 들어갈수록 우리 칼슘 함량은 적게 들어가잖아요. 캡슐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 힘드니까 넣어놓은 거죠. 그 정도로 좋다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비타민 D나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박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이미 나노 기술로 천연으로 그 자체가 흡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굳이 넣어도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임상 결과가 있지만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상식의 기초에서 같이 넣는데 사실은 그걸 빼버리면 오히려 더 좋다. 천연 함량이 높아질 수가 있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걸 혹시 과다된다 하더라도 나누어낸 것은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왔다. 저도 칼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박사님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한국에서 천연 나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노년 인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 하나인 뼈건강. 또 벌써 박사님 얼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왜 안 알려졌느냐고 이제 이렇게 많이 반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 국방부도 전 세계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한테 우리 칼슘제를 되찾는다고 실험해보고 난 뒤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럼 우리가 응하지 않았냐? 기술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오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요. 그럼 국내도 제약회사들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도 뭐 계속 찾아오죠. 오는데 그 계약서 내용들이 독소 조항들이 많고 이제 독점 요구를 하지만은 이제 서로 이게 안 맞아요, 조건들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하는. 그리고 또 이 현장은 세계 3대 투자자가 하는 짐 로저스가 방문했던 2019년도였죠. 두 번 방문했던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한데 그분이 말하기를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북한의 아직 여러 가지 히토리 같은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희귀 광물인가요? 히토리 같은 거. 양질 히토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나노 기술인데 관심을 가지고 좀 사회이사로서 아까 말씀한 현실적인 문제는 이 기술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뺏어가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뺏어가려는 것보다는 이제 뭐 경영권 또 이런 걸 또 지금은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되는데 경영권까지. 하여튼 저희가 홍보대사로서 이삭비 TV는 지금까지 주로 명사 초청을 했는데 오늘은 명사의 한 분으로 강배일 박사님과 함께 선생님 어떤 느낌 들었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요. 또 세계 투자자 짐 로저스까지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런 제가 문구를 봤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하시고 너무 또 저도 건강해질 것 같으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이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상표 보이죠? IFT라고. 이게 뭐냐면은 세계 최대 식품과학 박람회예요. 세계 최대 식품과학 박람회인데
미국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열립니다. 2011년도 당시에 72개째입니다. 지금 뭐 거의 뭐 엄청 오래됐잖아요. 자,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 상태가 유일하게 저에서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칼슘망으로 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출품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IFT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왜 우리가 잘 모르겠을까? 이 상태에 대해서. 근데 대한민국에서 받은 회사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최초니까. 자, CJ제일재단이 식품과학기술박람회에 IFT 2016년도 참가했다고 보도했죠. 세계 최대 규모 식품과학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삼양사가 업계 최대 규모 국제식품기술박람회 IFT 2019년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죠. 우리는 참여한 100개 나라 1000개 기업 중에서 우리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대한민국에서 100년 동안 우리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칼슘망으로 받은 겁니다. 자, 칼슘망이 IFT라고 해가지고 국제 식품과학기술 박람회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기술 혁신 대상을 2011년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수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지금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 기존 칼슘 치료제를 넘어서고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 아니 정말 이 강대 박사 팀에게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